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북이 계속 침몰하고 있는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고 메타버스로 부활을 할 수 있을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페이스북이 2021년 10월 메타로 사명을 바꿨죠. 그 이후로 핵심 인사들이 회사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뭔가 처음부터 계획이 돼 있던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2월 피터 틸이 퇴임 의사를 밝히고 5월에 메타 위원회에서 물러났습니다. 2005년 페이스북 이사회에 합류한 이후 17년 만에 페이스북을 퇴임한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메타의 COO인 셰릴 샌드버그가 위원회 활동만 하고 COO의 직위는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셰릴 샌드버그는 구글의 광고 수익 모델을 구축해서 구글의 규모를 4배로 키우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에요. 그런데 구글에는 3인방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어려울 거라 판단을 하고 2008년도에 페이스북으로 이적합니다. 당시 페이스북은 적자 상태의 회사였어요. 셰릴 샌드버그가 온 이후 1년 만에 페이스북은 흑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메타도 지금 다른 성장주와 마찬가지로 지난 1년간 크게 하락했습니다. 공황이 오게 되면 주도 업종들이 더 많이, 근데 메타는 그보다 더 먼저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반토막이 넘어간 상태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의 위험성과 경영진의 비윤리적인 태도를 고발했던 내부 고발이 한번 있었고요. 이걸로 페이스북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이 됐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을 반독점 소송을 대상으로 보고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마크 주커버거는 메타버스를 상징하는 메타로 사명을 받고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인연이 있는데요. 피터 틸은 스탠퍼드 로스쿨과 변호사 하다가 로펌에서 근무를 했겠죠. 투자은행 트레이더로 살다가 이후에 자신의 펀드를 조성을 해서 큰 부를 이룬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셰릴 샌드버거는 레리 서머스가 은사입니다. 레리 서머스와 함께 1997년 외환위기 관련된 공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피터 틸은 트레이더와 펀드 매니저로서 돈을 버는 사적 영역에 있었고, 틸은 시장을 감독하는 정부의 영역에 있었던 것이 굉장히 다른 점이죠. 둘 간의 관계는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이들은 페이스북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2010년대 페이스북의 1세대 전성기를 이끌게 되죠. 피터 틸이 1990년대 페이팔을 매각한 건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당시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회사를 운영하고 둘 다 큰 부를 이룩하죠. 하지만 그는 이제 정부 개입이 없는 비트코인과 같은 돈의 자유를 신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를 공개 지지하기까지 하는데 진보 인사가 많은 실리콘밸리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서 스스로 정치적인 이단임을 자처했습니다. 반면 셰릴은 일하는 여성, 성공하는 여성의 아이콘으로서 굉장히 곽광을 받았고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의 다음 후계자가 될 수도 있겠다. 물망에 오를 정도로 한때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에서 탈락하고 페이스북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정계 진출은 없었던 일이 되고 이미지가 약간 훼손된 상태에 있죠. 피터 틸과 셰릴 샌드버그의 퇴진, 그리고 메타로의 사명 변경은 페이스북의 1세대가 이미 저물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앞으로는 마크 저커버그가 홀로 이끄는 2세대의 페이스북으로 환골탈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침몰할 것인지 결정이 될 때가 오는 것이죠. 마크 저커버그는 SNS가 2세대 동안 살아남은 회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이 2세대 살아남은 회사가 되겠다라고 천명을 하고 메타로 지금 변신을 한 것이죠. 성장성은 이렇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미 포트나이트나 마인크래프트 등의 게임에서 메타버스는 형성이 돼 있죠. 게임,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지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메타는 지금 VR 기기를 통해서 현실 세계의 감각을 끊어서 더욱 강력한 2세대 SNS를 만들려는 야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메타버스 SNS로서는 현재까지는 메타가 독점적인 플랫폼입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메타버스, 특히 VR에 특화된 것으로 페이스북 2세대 운명을 걸고 있어요. 마크 저커버그가 추진하고 있는 메타버스를 주커버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메타는 작년 12월에 호라이즌 월드를 선보였습니다. 페이스북 계정과 오큘러스 퀘스트 2 VR 기기가 필요합니다. 18세 이상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오큘러스 이용해야 되고 페이스북 계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수의 주커버스 덕후들을 위한 베타적인 공간을 추구하겠다라는 SNS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많은 회사들이 메타버스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기존 플랫폼 회사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회사, 게임 회사들이 너도나도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기업은 역시 애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애플은 메타가 추구하는 것과는 방향이 다릅니다. 메타는 VR을 통해서 현실의 감각을 끊고 완전히 메타버스에 몰입하는 경험을 추구하는데, 애플은 AR 기술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플은 아이폰이라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이죠. 교육, 소비시장, 엔터, 스포츠 등의 AR 소프트웨어를 이미 구축을 해왔고, 이것들이 새로 나올 애플의 AR 하드웨어와 연계돼서 또 다른 메타버스의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애플 헤드셋이나 애플 글래스 같은 하드웨어들이 아직 출시되지는 않았죠. 출시될 경우에는 이미 애플은 AR 소프트웨어와 개발 툴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현재 독점을 하고 있는 메타를 앞서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AR 생태계까지 장악을 하는 것이 애플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죠. 이미 아이폰에서 형성된 AR 소프트웨어 솔루션, 어플리케이션 파트너는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AR 하드웨어가 나오면 관련 OS, 그 다음에 AR 키트와 같은 개발자 툴이 배포되면서 급속도로 시장을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페이스북은 VR을 통해 인간의 감각을 차단하고 인간을 가상의 세계로 집어넣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려면 이제 오큘러스 VR 기기를 끼고 소파에만 앉아서 현실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애플은 완전히 철학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소비자가 하루 종일 메타버스에 있을 거라고 보지 않는 거죠. 게임을 하거나 업무를 하거나 내비게이션을 하거나 그러한 목적이 필요할 때마다 잠깐 이용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애플은 AR을 통해서 현실 세계 내에서 가상의 요소를 추가해서 편의성과 가치를 증강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페이스북의 1세대가 전문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침몰하고 있지만 메타버스를 통해서 사명도 메타로 바꾸면서 페이스북의 2세대로 부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메타가 VR로 메타버스를 구현하려고 하는 시도를 가진 것과 달리 애플은 기존의 아이폰 생태계를 활용해서 AR을 통해서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는 시도를 갖고 있어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가 성공할지는 좀 더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